왕자와 제비 두 번째 시간. 이튿날 아침때가 되니까 제비는 시내에 가서 세수를 하였습니다. 다리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비를 보고 야, 제비 보아라. 겨울에 제비가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제비는 시가를 구석구석이 구경을 하고 저녁 때 왕자님께로 와서 이제는 따뜻한 나라로 길을 떠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왕자님은 또 청합니다. 어여쁜 제비야, 오늘 밤만 더 나오고 자자. 아니요, 못합니다. 얼어 죽기 전에 얼른 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비야, 저기 저 산 밑에 젊은 학자가 있는데 그이가 지금 세상에 퍽 유익한 책을 짓는 중인데 양식거리도 떨어지고 방에 불을 못 피워서 그만 그 유익한 책을 마치지 못하게 돼야 썩 속만 태이고 있단다. 그런 불쌍하고 아까운 일이 어디 있니? 한 번만 더 심부름을 해주고 가거라. 하면서 지성껏 청한한 소리에 제비는 차마 싫다지 못하고 왕자님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그럼 한 번 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칼자루의 보석을 또 하나 그 학자에게 갖다 주고 오지요. 제비야, 칼자루에는 보석이 없다.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금강석 눈뿐이다. 이 두 눈 중에 하나를 빼어다가 주고 오너라. 그러면 그 학자는 그것을 보석 상점에 가서 팔아다가 음식도 사고 불도 피우고 그 유익한 책을 맞춰낼 것이니. 그렇지만 어떻게 왕자님이 눈을 빼입니까? 하면서 제비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착하고 착한 왕자님의 마음에 감동된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은 제비야, 울지 말고 어서 빼어다 주어라. 제비는 하는 수 없이 그 눈을 빼이게 되었습니다. 눈물은 비오듯 쏟아지며 우는 목소리로 왕자님. 하고 쳐다보며 불렀습니다. 제비야. 왕자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자님의 재촉에 한한 수 없이 제비는 눈 하나를 빼어서 입에 물고 그 산밑 학자의 집에 갔습니다. 불도 없는 쓸쓸한 냉방에 젊은 학자는 턱을 고이고 멀거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비는 그의 앞에 금강석을 놓고 나왔습니다. 학자는 깜짝 놀래어 제비의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제비가 보석을 두고 갔다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비를 하여금 베풀어 주신 선물로 반드시 이 책을 맞춰내 놓겠습니다. 하면서 한없이 기뻐서 춤을 추며 돌아다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제비가 바닷가에 날아가 보니까 마침 항구를 떠나 남쪽 나라로 가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제비는 그 배 가는 것을 보고 더 남쪽으로 갈 일이 생각되어서 곧 왕자님에게로 와서 오늘은 꼭 떠나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귀여운 제비야, 꼭 이번 한 번만 더 나의 청을 들어다고. 꼭 이번 한 번만. 하고 청하였습니다. 왕자님, 지금은 벌써 겨울입니다. 이제 곧 눈보라가 치고 몹시 추워서
아무리 왕자님을 매시고 있고 싶어도 얼어 죽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왕자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년 봄이 되어서 따뜻하여지고를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왕자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보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비는 사정을 말하였지만은 왕자님은 그런 말을 들을 새도 없이 어여쁜 제비야, 이 아래 내거리가에 성냥 파는 조그만 계집애가 있는데 그 조그만 계집애는 성냥을 개천에 모다 빠뜨려서 팔 수가 없이 되었단다. 그러나 성냥 판 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가 몹시 따릴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어린애가 신발도 없고 버선도 없이 이 추운 때 맨발로 발발 떨고 섰고 머리에는 모자 하나 못 쓰고 울고 섰으니 제비야, 내의 하나 남은 눈을 마저 빼다가 그 애를 주고 오너라. 그럼 이제는 더 줄 것도 없으니까. 제비는 자기도 칩기는 하지만은 왕자님의 마음 착한데 감동돼야 제 몸이 치운 것도 잊어버리고 네, 그럼 한 번 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자님, 아무리 하여도 왕자님의 하나 남은 눈을 빼지는 못합니다. 왕자님, 그것을 마저 빼면 장님이 되십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왕자는 아니 괜찮다. 어서 빼어다 주어라. 하므로 하는 수 없이 제비는 그 눈 하나를 마저 빼어물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발발 떨고 서서 오는 성냥 파는 어린애의 손에 곱게 떨어뜨려 주고 왔습니다. 두 눈 다 없어진 왕자님은 다녀온 제비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제비는 그 눈먼 왕자님을 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왕자님이 이제는 장님이 되셨으니까 저는 영영 가지 아니하고 매시고 있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니, 귀여운 제비야. 너는 속히 남쪽 나라로 가야 한다. 엄동이 닥쳐오는데 어떻게 견디니? 하고 불쌍하게 된 왕자님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추워서 얼어 죽어도 왕자님 옆에 있겠습니다. 하고 제비는 눈먼 왕자님의 발 앞에서 잤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쪽 나라에도 아니 가기로 결심하였으니까 느렁느렁 날러서 시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욕심 많은 부자가 훌륭한 대궐 같은 집에서 즐겁게 지내는데 그와 딴판으로 그 집 문간에는 불쌍한 거지가 밥을 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는 가니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어린애들이 손가락을 빨아먹으면서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또 어디는 가니까 아들 없는 노인이 살이 드러나는 찢어진 훗옷을 입고 벌벌 떨면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집는 이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꼴을 보고 온 제비는 왕자님께 뭐다 보고 온 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이 내 몸은 금으로 쌓였으니 그것을 조각조각이 뺏겨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어달라. 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싫단 말 아니하고 제비가 그 금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베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하던 복 많은 왕자님은
기어코 아무 광채 없는 잿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비는 그 금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불쌍한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얼굴빛이 노랗고 푸르고 한 가난한 사람들도 복스러워지고 구차한 집 아이들도 장미꽃같이 활짝 피어서 즐겁게 기껍게 복스럽게 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이 있어 쌀쌀한 바람이 사정없이 불어오고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하얗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벌써 한방눈이 쏟아지고 지붕마다 길다란 얼음이 메어 달리게 되었습니다. 가련한 제비는 추워서 견딜 수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눈먼 왕자님을 그냥 버리고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져서 제비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왕자님의 어깨 위에 올라앉을 만큼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 위로 올라가 앉아서 왕자님, 안녕히 계십시오. 왕자님, 왕자님의 손에 입이나 한번 맞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벌써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왕자님 눈에서도 두 줄기 눈물이 흐르며 아, 어여쁜 제비야,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련? 아무쪼록 몸성이 잘 가거라. 아니요. 저희 가는 곳은 남쪽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죽음의 나라로 갑니다. 영영 다시 배웁지 못할 길로 죽어갑니다. 부대 안녕히 계십시오, 왕자님. 오, 제비야. 왕자님. 눈물은 비오듯 합니다. 기어코 제비는 마지막 날라서 눈 감은 왕자님의 입살에 입을 맞추고 그만 죽었습니다. 제비가 죽던 바로 그때 무엇인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왕자의 가슴 속에 심장이 떨어져서 쪼개지는 소리였습니다. 왕자님의 빗은 더 거칠어져서 송장처럼 되고 그 밤의 서리가 하얗게 옷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때 이 시가의 시장이 왕자의 서 있는 높은 돌기둥 밑을 지나가다 언뜻 쳐다보고 아이고, 복 많은 왕자의 상이 왜 저렇게 더럽고 흉해졌나? 하였습니다. 보석도 금광석도 다 없어지고 아주 송장 같은 거짓골이 되었구나. 이렇게 흉해진 것을 이대로 세워둘 수 없다. 혼자 중얼거리다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만 제비가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대단히도 여기지 않고 곧 령을 나려서 그 왕자의 상을 내려서 풀무간 도가니 속에 넣고 녹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나무로 만든 심장만은 영영 녹지를 아니하여서 그냥 그 심장은 쓰레기통에 내어다 버렸는데 마참 그 쓰레기통 속에는 제비 죽은 송장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제비와 왕자의 심장은 한 쓰레기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금시에 쫙 퍼지자 그 중에 제비에게 보석받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이야기를 모다 해서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참 신기한 일이라고 또 그런 착한 왕자와 제비는 다시 없다고 전보다 더 좋게 더 좋은 보석을 박아서 왕자의 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 왕자의 어깨 위에 제비까지 만들어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비의 눈도 좋은 금강석으로 바꿨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서 절을 하고 재미있게 놉니다. 대대로 그 이야기는 전하고 영원하도록 왕자와 제비의 상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 쌓여 늘 봄철이고 늘 젊어 늙지 아니하였습니다.